나이 먹어서 좀 고통스러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무의도식 한다고 그러죠. 할 일 없이 노는 거. 나이 먹어서 한가한 것.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24시간 중에 12시간 빼고 12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취미를 왜 찾아야 되느냐면 은퇴도 아니고 나이 먹어서 취미가 왜 필요한지. 나이 먹어서 좀 고통스러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고생하는 거, 두 번째가 냉대받는 거, 주변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것, 세 번째가 고민하는 것, 네 번째가 한가한 것.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 누구나 아프죠. 그리고 빈곤, 그리고 세 번째 무의도식 한다고 그러죠. 할 일 없이 노는 거. 네 번째가 고독이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미를 왜 찾아야 되느냐면 나이 먹어서 한가한 것.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제가 저희 집 뒤에 봉산이라고 있는데 이게 서울 둘레길 중에 한 코스예요. 제가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면 뒷산을 이렇게 자주 오르는데 올라가 보면 거의 동네 어르신들 다 모였어. 운동하시느라고. 어르신들 뭐 벽치기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운동하는 게 아주 여러 가지요. 근데 하루는 이제 비가 살살 오는데 제가 이제 올라갔더니 한 양반이 이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올라오시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한 70 초반쯤 된 것 같은데 풍을 맞으신 거죠. 몸을 끌고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걸음은 아니죠. 이렇게 아주 어눌한 걸음으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양반이 이제 알고 지내는 사이니까 아유, 김영 지금 이 비 오는 날 넘어지면 큰일인데 어떻게 오셔 집에 계시지?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왔다 가지 않으면 하루를 보내기가 힘들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24시간 중에 12시간 빼고 12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취미를 찾으실 때 고려할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주문의 사정을 고려하셔야 돼. 취미생활은 돈이 들어가는데 취미라는 게 뭐예요? 취미, 좋아서 하는 일이거든. 미가 뭐예요? 만미자에 만미. 재미를 느끼지 않으면 취미를 못해요. 그리고 취미는 자기한테 맞는 취미를 찾으셔야 돼. 자신이 하고 싶었던 놀이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잘 노는 사람들이 원래 어릴 때 밥 먹어라 하도 밤늦게까지 놀아. 그랬던 한국 사람이 직장 생활 하다가 어느 날부터 노는 걸 몰라. 놀아본 적이 없거든. 그 노후에 정말 한심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한가한 것. 그 친구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동호회에 꼭 가입하셔라. 동호회에 가입하시면 노후에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것은 독서, 책 읽기, 도서관에 다녀라. 구립도서관, 시립도서관, 동료도서관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철에는요 에어컨 빵빵 나오잖아요. 돈도 안 들어. 거기에 도서관에 가면 뭐가 보인다?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잡지, 책 구입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왕 한번 독서하시는데 인문학 공부도 한번 해보세요. 공자, 노자, 장자, 사기 뭐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독서하는 요령은 좀 공부를 하시고 책을 보시라고. 자료 정리하는 요령.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취미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경제적인 거, 돈. 두 번째가 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세 번째가 동호회 활동을 해라. 독서 토론회 모임이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또는 도서관에 가면 독서 토론회 같은 거 있습니다. 동호회를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친구를 만날 수가 있거든. 독서하는 요령은 꼭 공부하시고 책을 보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글쓰기인데 여러분 정년이 없는 직업을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시니어 작가가 한번 돼보세요. 여러분들 글이 투박해도 살아낸 자기 인생살이를 글로 쓰는데 투박해도 행간의 깊이가 있습니다. 글쓰기 공부를 하실 때 도서관에 가면 글쓰기 책이 있어요. 글쓰기 책들을 좀 보시고 돈 안 드는 직업이죠. 글쓰기라는 직업. 제가 글쓰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해서 책을 좀 몇 권을 내다 보니까 테크닉이 붙더라고요. 제가 아는 친구가 자기는 책을 100권을 내다 보니까 SBS 생활의 달인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하루면 책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방송 분량이 길어서 책에 SBS 생활의 달인에 못 나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책을 100권을 내니까 요령이 붙은 거죠. 세 번째, 컴퓨터를 배워라. 컴퓨터하고 친구하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죠. 문화센터라든가 복지관 또는 유튜브에 보면 컴퓨터를 가르쳐줍니다. 또 학원에서 배우면 더욱 좋고 이 학원에서 배울 때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자기 돈 자부담 한 20-30%만 내면 돼요. 그래서 학원에 가서 이래서 인터넷 서치하는 거 각종 웹 사용하는 요령 이런 것만 배워보세요. 스마트폰의 세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교육하는데 3일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파워포인트, 한글, 엑셀 이런 것도 거기서 배우면 좋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배가 삼성그룹에서 임원된 양반이 있는데 39에 임원됐으니까 대단한 양반이죠. 65세까지 현역을 했는데 30대에 임원된 사람이니까 자기가 문서 작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일일이 PC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막상 나와서 자기가 컴퓨터를 하려고 하니까 인터넷 서치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컴퓨터 학원을 이제 돈 내고 다녔는데, 세상이 여기 있더라. 컴퓨터를 제대로 배우니까. 그 컴퓨터를 제대로 배우시면 글쓰기, 독서 이 같이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둑을 좀 두시면, 인터넷 바둑 뭐 제가 아는 선배 교수가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게 한 15년 전인가 넷마블을 깔아줬어요. 바둑 도보라고. 아침에 2판 두니까 오전이 가고, 오후에 2판 두니까 하루가 가더라고. 인터넷 바둑만 둬도 일주일에 3일 정도는 노는 건 일도 아니야. 돈 들어갈 필요도 없죠. 근데 그걸 하려면 일단 컴퓨터를 배우셔야 돼. 독서라든가 글쓰기라든가 컴퓨터는 취미로 하시는데 돈 들어 안 들어? 시간 엄청 많이 보낼 수도 있고, 돈 벌 수도 있죠. 여러분들 취미 테크, 재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취미를 돈으로 만들 수 있으면 금상첨화. 네 번째가 추천해주고 싶은 건 SNS 하기.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를 해보니까 새로운 직업으로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남들이 뭐 크리에이터라고 불러주는데, 작년에 유퀴즈 언더블락에 조용문 선생이 나오셨는데, 이 양반이 41년생인데 41년생이면 지금 올해 연세가 84시죠. 84. 근데 조폐공사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IMF 때 정년 1년 남겨놓고 이제 자기가 명퇴를 했는데, 나와서 사업 실패를 해서 창업 실패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재산을 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실어증이 걸리고 기억상실증이 와서 아주 오랜 시간 개고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어증과 기억상실증이 왔으니까 바깥에도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이제 쇠락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실버 택배 모집을 했대요. 그때 그 자격 조건이 뭐냐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람, 스마트폰으로. 에이, 요새 스마트폰 보내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60 중반 넘어서 문자 보낼 수 없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근데 이 양반 지금 83시지 않습니까? 83.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 보낼 수 있는 10대 1 경쟁률 들고 자기가. 그래서 종로 3가역에 출근해서 사무실에다가 전화로 출근 보고한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대기하는 거야. 그래서 콜이 오면 이제 택배를 가고, 코로나 오기 전에는 5만 원 이상 10만 원을 벌었는데, 작년에 23년도에 유퀴즈에 나왔으니까 22년도, 21년도, 20년도 코로나 때 3만 원도 못 벌었대요. 근데 13시간을 대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재석이가 어휴 어르신 13시간 대기하고 3만 원, 이거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3만 원이 얼마나 귀한 돈인데 13시간 대기하는 것을 대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조영문 선생이 이제 그 유퀴즈에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이 양반이 블로그로 해서 유명해진 사람이야. 그래서 그 이제 유재석에게 물어봤어요. 그 블로그를 왜 하셨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사업 실패라고 많은 재산을 날리고 실어증과 기억 상실증 걸려서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지금 모든 활동, 택배를 하면서 또는 이제 자기 일상을 움직일 때 사진을 찍고 그거를 이제 일기 쓰듯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근데 이 양반이 재밌는 얘기 하는데, 이 양반이 글쓰기 요령을 배우신 거예요. 제목을 잘 적어야 된다는 거야. 그 3만 원이 큰 돈이다. 그래서 건강도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번째가 운동. 유튜브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운동에 뭐가 나오냐면, 자전거도,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당구, 골프 돈 되죠. 돈 엄청 들어가죠. 파크 골프, 게이트볼,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장기, 걷기, 등산, 헬스 다 운동이죠. 근데 중요한 건 나이 먹어서 돈 들어가면 돼, 안 돼? 제가 등산을 다니거든요. 취미 활동을 할 때 기본은 동호회에 가입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등산을 갈 때, 백두대간 갈 때 혼자 가면 굉장히 위험하거든. 그리고 혼자 가면 비용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들머리 날머리에, 들머리 갈 때 돈 들죠. 날머리에서 또 올라오려면 또 돈 들죠. 근데 등산 동호회 가면 산악회 버스 타고 가면 산악회 대장도 있고, 그것도 산버스도 있고 안전하죠. 근데 지금 28인승이 얼마를 받냐면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사이를 받아요. 그러면 산에 가다 내려와서 또 각자 n분의 1 해도 이제 밥 먹으면 10만 원 들잖아요. 일주일에 4번 가면 40만 원이요. 그러니까 모든 취미는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등산을 가는데 10만 원씩 가서 40만 원 든다고 한다면 이게 돈을 어떻게 벌 수가 있냐면, 등산을 하면 돈을 왜 버느냐. 백두대간 가면은 한 번은
무박으로 가는 경우 27km, 30km까지 걸어요. 그러면 15시간을 걸어야 돼. 그때 가면은 내가 여기 와서 이 개고생을 하나 나중에 기어갑니다. 근데 그걸 한번 갔다 오면 병원을 덜 가게 돼 있어. 그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나이 먹었을 때 생활비에서 의료비 부분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어. 건강하면서 오래 사는 게 진짜 축복받은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건강저축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운동은 건강저축을 하기 위한 운동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 운동에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게임은 저는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게임은 운동이 아니에요. 제가 이 운동 중에 3가지를 제가 추천을 합니다. 첫 번째가 걷기. 걷기는 또 동호회에 가입하시면 서울엔 둘레길이 꽤 많습니다. 서울 둘레길, 북한산 둘레길, 강화회길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요 서울 인근에 있는 둘레길 같은 데 가면은 일단 버스 비용이 안 들죠. 저렴하게 될 수가 있어요. 탄핵해 가면 지리산 둘레길, 뭐 인제천리길, 제주도 올레길 이런 데는 돈 들어 안 들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지리산 둘레길 같은 데 가려고 보세요. 왕복 9시간이요 버스로. 그거 가자면 안 가래요? 안 가요. 왜 가냐고. 그 9시간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다닐만 하죠. 그리고 이제 동호회에 가입하시면 산에 대한 정보, 전문가들하고 같이 가니까 안전. 걷는 것은요, 걷기 하는데 둘레길, 서울 둘레길, 북한산 둘레길, 뭐 강화예길 이런 데는요,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길을 걷다가 사람이 갑자기 재난이 당할 수도 있거든요. 몸 자체가 혈압이 안 좋아서 갑자기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상태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걷기 할 때는 꼭 친구랑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 중에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건강관리한테도 인기 강사예요. 왜 인기 강사냐면 제가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닌데 그 의사도 약사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 건강관리, 제가 아픈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 나이 먹으니까 제가 등산을 30년 했는데 혈압이 있어요. 혈압이 유전이야. 집에서 어머니가 혈압이에요. 그래서 혈압약 먹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등산을 오래 하고 제가 헬스를 하다 보니까 당뇨가 안 왔는데, 제 동생은 당뇨가 예전에 왔어요. 제가 복숭아뼈가 부러져가지고 운동을 6개월을 못했더니 하늘이 또 선물을 주더라고. 당뇨가 온 거예요. 그 당뇨약을 먹어요. 근데 그게 당뇨약을 안 먹을 수 있었던 비결이 등산을 다녀서 이제 좋아진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당화 혈색소가 한번 나중에 피 검사할 때 체크해 보시라고. 5.5 이하가 정상이야. 6.0이 넘어가면 당뇨 전 단계야. 공복 혈당이 높다라는 것을 건강검진할 때 얘기하는데 그것이 왜 위험한가라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 중에 복창시키는데, 누죽걸산, 제가 만든 말이에요.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누죽걸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제가 운동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운동이 보니까 등산만한 운동이었습니다. 결국 나이 먹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질환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심혈관 질환이에요. 혈관 질환이 오래되면 혈관이 다 안 좋아. 나이 먹어서 힘든 게 뭐 치매, 풍 이런 얘기 들어봤죠. 심근경색, 이게 다 혈관 질환이에요. 그걸 예방하는 것은 역시 걷기와 등산, 누죽걸산. 건강저축에 가장 중요한 게 근육저축이에요. 근육 만들기 하면 많은 병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헬스를 25년째 하고 있는데 많은 병이 예방이 됩니다. 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근데 병이 오면, 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이 오면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기 전까지 예방을 하면, 당뇨가 걸려보니까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초콜릿, 사탕, 달달한 거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당뇨 딱 오니까 그거 먹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언제 주로 초콜릿을 먹냐? 산에 갔을 때 먹어요. 그때는 마음 놓고 먹죠. 그럴 때 외에는 집에서 내가 초콜릿 먹고 사탕 먹으면요, 당장 집사람이나 애들이 난리칩니다. 당뇨 환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것이 근육이라는 것이죠. 10년 젊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10년 늙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10년 젊게 보이는 사람과 10년 늙게 보이는 사람, 이 만나면 20년 차이 나는 거죠. 친구 사이에도 20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체육관에서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보면 일단 건강하시고, 건강하시니까 사고 자체가 긍정적입니다. 몸이 아프면 사람이 짜증을 내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데, 취미로 하시는데 등산, 걷기, 헬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또 동네에서 하시면 동호회에 가입하시고, 제가 체육관에 25년 다니니까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외롭지가 않아. 6번째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것은 재테크 공부하세요. 노후의 5대 리스크 중에 중요한 리스크가 뭐냐면 금융사기입니다.
금융사기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다수가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금융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공부해보시고 경매 공부해보시고 부동산 공부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제가 투기하라는 게 아니고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소액으로 도서관 가서 자료 많죠. 유튜브 활용할 수도 있고 국민내일보험카드 가지고도 소액으로 투자해서 이래서 주식은 옛날 얘기지만 지금 한 1,000만에 치는 고스톱판이요. 저는 주식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이 먹어서 주식으로 고수가 되면 엄청나게 큰 돈 가지고 주식을 하게 되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잘 안 보여. 소액으로 한 돈 1,0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진짜 고수가 돼서 1,0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한 달에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따먹으면 나이 먹었을 때 생활비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책을 또 집필할 수도 있고 유튜브 활동할 수도 있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안 하던 주식 공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경매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경매 공부하면 주식과 경매 공부 잘 하시면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제 선배 한 양반이 삼성에서 이제 임원을 하시다가 정년을 하셨는데 정년까지 갔으니까 이 복 받은 분 아닙니까? 이 양반이 저보다 한 15년 선배이신데 물론 이제 그 가게 다니면서 만났던 양반인데 인품도 있고 벌써 한 20년 전 얘기인데 이 양반이 퇴직하기 전에 퇴직 이후에 뭐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집에 있으면 집사람한테 구박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피스텔 장을 하나 장만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20년 전에 오피스텔은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오피스텔을 장만해서 친구들하고 거기서 노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주변 형님들이 종잣돈을 시드머니를 비자금을 가지고 계셨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여유 자금으로 집에서 와이프한테 안 타는 돈 100만 원 정도를 갖고 있었고 그때 이제 멤버들을 자기 친구들을 회원 가입을 3천만 원을 회비로 무슨 자금을 만들었냐면 4명이서 경매 자금을 만든 거예요. 3천만 원. 지금으로 말하면 1억 정도 된 돈이겠죠. 1억 정도.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을 4명이서 모으면 2억이잖아요. 2억이면 경매 시장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경매를 하면서 목표가 뭐냐면 1년에 인당 1,000만 원씩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매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아니에요.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 원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용돈이 한 달에 100만 원씩은 있는 사람들인 상태에서 3천만 원 투자해서 월 100만 원에 그러니까 용돈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200만 원이 이제 현찰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쓸 돈이 없는 거죠. 오피스텔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뭐 동남아 여행 한 달에 한 번씩 갔다 올 수도 있고 골프 치러 갔다 올 수도 있고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만드신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고수가 되다 보니까 경매를 또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7번째 추천하고 싶은 게 이제 어학 공부 뭐 영어, 일어, 중국어 이것도 동호회 활동하면요 또 새로운 친구 만날 수 있죠. 단어 외우기 같은 거 치매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뭐 여유돈 있으면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 이런 자율 여행 패키지로 가지 않고 동호회에서 이렇게 하면 또 요새 또 일정을 잘 잡더만요. 패키지로 가지 않고 자유여행 하니까 시간도 여유가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경비도 절약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8번째가 음식 요리하기. 나이 먹을수록 요리 배우세요. 부부 사이도 좋아집니다. 문화센터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 요리 공짜로 많이. 여러분 된장찌개, 김치찌개 쉽지 않아요. 그런 거 한번 배워보시면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또 와인 이것도 진짜 어렵더라고요. 와인 종류만 외우는데도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와인도 동호회가 있어요. 와인을 적당하게 마시면 치매 예방이 되면서 심혈관 질환 예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식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9번째 취미생활에 음악, 사진, 영화 감상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공연, 고궁 탐방 나이 65세 넘으면 고궁 공짜죠? 공짜예요 공짜. 그 동호회 같이 어우러지면 박람회 같은 데 다 공짜야. 그 음악 노래 듣기, 악기 배우기, 기타, 색소폰, 트럼펫, 드럼 이런 것들. 드럼 배우면 또 힘 좋죠. 기타 같은 건 돈 크게 안 들고. 사진시기. 제 선배도 제 친구도 지금 사진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사진전 한 친구도 있어요. 블로그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 감상 이거 돈 안 들잖아요. 집에서 하면. 공연. 역시 동호회 가입하시면 정보 입수하고 경비 절감하고 새로운 친구 만날 수도 있고 농어촌 공사라든가 지방자치단체단 그러니까 빈집 연결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관에 그 선배 하나가 73세 동네에서 철물점 집수리 하던 양반인데 사업이 예전 같지 않아서 가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집에서 이제 와이프한테 눈칫밥 얻어버리니까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아주 친하게 지내니까 제가 컴퓨터 배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뒤지다가 빈집 연결 프로그램을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북 예천에 연결해서 1년에 50만 원, 명목상 50만 원이에요. 1년에 50만 원. 집 있고 텃밭.
천평. 근데 그 집도 괜찮더라고요. 집 주인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집을 그냥 놔두니까 집은 사람이 안 살면 폐가가 되거든요. 자기들이 이 집을 팔려고 하니까 팔아봐야 돈도 안 되고 그럼 형제간에 나눠봐야 돈도 안 되니까 자기들도 이제 나이 먹었을 때 세컨하우스로 활용하겠다고 이제 그런데 이제 집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런 집을 이제 연계를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수리 비용 주고 집들이 비용 주고 각종 지원금도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양반이 3, 4일 내려가 있고 4, 5일 거기서 있으면서 2, 3일 서울에 올라와 있고 주소도 옮긴 거지 사람은. 그러니까 지원받는 거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세컨하우스. 나이 먹었을 때 세컨하우스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 취미를 하실 때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양반 한 분이 취미로 난을 키우는 재미에 이제 빠졌었는데 특별성과급이 나와가지고 연천에다가 이게 한 15년 전 얘기인데 연천에다가 땅을 300평을 샀대요. 그 난을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난을 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난 농장에 가서 이제 난 키우는 재미에 이제 빠지겠는데 동호회 이제 활동을 했죠. 동호회 가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산을 다니면서 이제 막 난 뭐 뒤지러 다니고 그 또 외국에 나가서도 또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 운영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정년하면서 세컨하우스도 자연스럽게 만든 거죠. 난을 공부하니까 정년하면서 이제 또 이제 명퇴금 받은 거 일부를 또 땅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 1000평짜리 됐는데 거기다 이제 간편하게 이제 그 농막 같은 걸 이제 집을 져놨는데 크게 돈 들이지 않고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는데 마누라 눈치 안 봐서 좋고 지금 정신없답니다. 난 강의도 다니고 난이 또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제2의 직업을 만든 거죠. 또 제가 지난주에 자동차 회사에 친한 후배가 40대 접어들면서 이 회사가 굉장히 상시 구조조정을 하면서 선배들이 늘 퇴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40대 접어들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아웃이 되면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재앙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마술 매직에 심취를 했는데 매직 공부를 하는데 이 재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대까지 다녔대요. 자기가. 아주 와이프하고 같이 이걸 배웠는데 그 와이프는 이제 초창기에는 방과후 교사해가지고 돈을 뭐 2군데, 3군데 학교에 방과후 교사를 하면서 몇백을 벌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벌었대. 그 마술을 하면서 친구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인맥도 알게 되고 매직 공연에 참여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강의하면서 매직을 매칭을 하면 새로운 잡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 그 뮤지컬 공연을 한다고 연락이 와서 갔는데 그냥 자기는 거의 뭐 저기 조연인데 뭐 큰 역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낀 거 줘서 이제 자기가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 친구가 메인이더라고. 메인. 젊은 친구더라고. 이 친구가 69년생이니까 지금 55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30에서 40 친구들이 이제 그 같이 20대들하고 같이 이제 공연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데 부러워하더라고. 배우들도. 이 친구도 배우가 된 거지. 그래서 새로운 꿈을 자기가 가졌는데 자기가 정년하면 포차를 운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음식도 잘하고 거기다가 이제 마술도 하지 노래도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동호회 모임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차를 운영하는데 뭐 서너 명이 와서 그 하루 매출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취미를 연결하는 거죠. 또 제 친구가 사업하다 실패를 했는데 취미를 등산을 한 게 아니고 갈 데가 없어서 일주일에 2, 3회 정도로 북한산을 다니다가 산 친구를 만났는데 산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불광동 NC백화점에 이제 가구점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연결해서 이제 가구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가구점을 백화점에서 가구점을 차리면 몇 억이 들 거라는 생각들 하고 있는데 이 NC백화점은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자기가 가게를 이렇게 레이아웃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자기가 내고 판매하는 양에 이제 이렇게 나눠 먹는 걸로. 그래서 몇 억이 들은 게 아니고 자기는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마침 그때 은평 뉴타운이라는 데서 새로 막 입주를 하면서 이제 수익도 짭짤해졌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구점을 다른 데서 이제 하고 있는데 새로운 직업을 만든 거죠. 등산을 다니면서. 그래서 취미 생활을 하시면서 경제적인 여건도 생활해 보시고 동호회 가입을 하시고 자기한테 맞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제가 지금 추천한 이 취미는 그 세 가지를 연결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장수가 축복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나이 먹어서도 일을 할 수 있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취미 생활을 하시면 여러분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